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태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아버지가요. 차도 인사받으면 사고 안 난다고요. 그 순간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동 소리와 함께 울린 톡톡 두 번의 리듬. 28년 전 잃어버린 딸이 떠오른 것이었죠. 서울 강남의 새벽, 어둠 속 엔진음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 알람이 울리기 전에 태은은 눈을 뜹니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태은의 얼굴은 피곤했습니다. 28살 정태은.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를 열자 달걀 2개와 김치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태은은 작게 중얼거리며 물을 끓입니다. 라면 하나로 아침을 때우고 재킷을 걸칩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운전 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10년 된 소나타. 태은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핸들을 2번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도 잘 부탁해. 아버지가 가르쳐준 버릇이었습니다. 차도 인사를 받으면 사고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태은은 시동을 걸고 새벽 도로로 향합니다. 첫 번째 일은 새벽 배달이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카페로 원두를 실어 나릅니다. 두 번째 일은 강남역 근처 대리운전입니다. 술 냄새 가득한 손님을 태우고 집까지 모십니다. 기사님, 운전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태은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세 번째 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퀵서비스. 서류 뭉치를 싣고 서울 곳곳을 누빕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차 안에서 5분 만에 식사를 마칩니다. 오후 2시 잠깐의 공백이 생깁니다. 태은은 그 시간을 아껴 병원으로 향합니다. 서울 서남병원 3층 중환자실. 아버지 정만수가 누워 계신 곳입니다. 태은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엽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태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운전대만 잡고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오늘도 일 잘했어. 걱정 마.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은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버지가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태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 수납 창구 앞에서 그녀는 멈춥니다. 이번 달 입원비는 800만 원입니다.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태은은 고개를 숙이고 카드를 건넵니다. 한도 초과.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꼭 입금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태은은 병원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금화물류 전속 운전기사 채용 공고. 태은은 화면을 응시합니다. 연봉 7천만 원, 4대 보험, 의료비 전액 지원. 믿기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은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원 자격 경력 3년 이상, 무사고 필수. 태은은 자신의 경력을 떠올립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해보자. 이번엔 꼭 붙어야 해. 태은은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사진을 첨부하고 경력을 꼼꼼히 적어냅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이번엔 제발.
태은은 핸들을 다시 2번 두드립니다. 똑똑. 그리고 다시 도로 위로 나섭니다. 저녁 7시 마지막 대리운전을 마칩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은은 샤워도 하지 않고 쓰러집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태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또 새벽이 찾아옵니다. 알람이 울리고 태은은 다시 일어섭니다. 반복되는 일상, 끝없는 피로.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한 그녀는 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태은의 핸드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금화물류 채용 서류 합격. 실기시험 일시 4월 12일 오전 9시. 태은의 손이 멈춥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합격이다. 1차는 통과했어. 태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실기만 남았어. 절대 놓치면 안 돼. 태은은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쥡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실기 시험장에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8년 전 잃어버린 과거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태은은 모르는 채 다시 핸들을 잡습니다. 똑똑. 2번의 신호. 그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부르는 신호였습니다. 4월 12일 오전 8시 30분. 태은은 금화물류 본사 앞에 섭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20층 건물.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합니다. 태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정문을 지나 안내 데스크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실기시험 보러 왔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건넵니다. 태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듭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받습니다. 실기 시험장에는 이미 5명이 대기 중입니다. 모두 정장 차림의 남성 지원자들이었습니다. 태은만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여자도 지원했네? 한 지원자가 비웃듯 중얼거립니다. 여자가 무슨 전속 운전을 해? 그러게. 회장님 모시는 자리인데. 태은은 그들의 시선을 외면합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잠시 후 심사위원들이 나타납니다. 인사팀장, 운영본부장, 그리고 한 사람 더. 회장 강도현이었습니다. 5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과 절제된 표정. 그는 지원자들을 천천히 훑어봅니다. 태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도연의 시선이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곧 다른 지원자에게로 옮겨갑니다. 첫 번째 지원자, 시작하십시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한 명씩 차례로 시험 차량에 오릅니다. 태은은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앞선 지원자들의 운전을 지켜봅니다. 매끄럽고 안정적인 주행이었습니다. 다들 잘하네. 태은의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정태은 씨, 준비되셨으면 출발하세요. 태은은 운전석에 앉습니다. 시트를 조정하고 백미러를 맞춥니다. 그리고 핸들을 2번 두드립니다. 똑똑. 그 순간 도연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저 버릇. 도연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태은은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코너를 돌 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급제동 구간에서도 정확하게 멈춥니다. 운전 스타일이 부드럽고 안정적이군. 운영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운전이 아니라 태은의 작은 습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도 그녀는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도연의 머릿속에 28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작은 딸아이가 장난감 핸들을 두드리던 모습. 아빠, 차한테 인사해야 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시험이 끝나고 태은이 차에서 내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은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지원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태은도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정태은 씨, 도연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춥니다. 태은은 뒤를 돌아봅니다. 네, 회장님. 운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도연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운전기사셨습니까? 네, 평생 운전만 하신 분이십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 버릇은요? 핸들을 두드리는 것. 태은은 순간 당황합니다. 아, 그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차도 인사를 받으면 사고가 안 난다고요.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섭니다. 태은은 고개를 숙이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태은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휴, 너무 긴장했어.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셨지? 태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차에 오릅니다. 한편 회의실로 돌아온 도연. 인사팀장과 운영본부장이 서류를 펼칩니다. 회장님, 이번 지원자 중에서는 정태은 씨로 하겠습니다. 도연의 말에 두 사람은 놀랍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성 운전기사는 실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운전이 마음에 듭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인사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통보하겠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핸들을 2번 두드린다. 설마 그 아이가.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28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유나, 내가 살아있었다면. 도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참고 사진을 접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겠지. 너무 오래된 일이야. 하지만 그의 가슴속 무언가는 계속 흔들립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태은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합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출근일 4월 15일 오전 8시, 태은은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합격이다. 정말 합격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태은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빠, 나 붙었어. 금화물류에 붙었어. 이제 아빠 치료비 걱정 안 해도 돼.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제발. 그러나 태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숨겨진 과거와의 충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는 이미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월 15일 오전 8시, 태은은 금화물류 본사 지하 전용 주차장에 섭니다. 회장 전속 차량,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10.
태은은 차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잘하자.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2번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도 잘 부탁해. 오전 8시 30분 도연이 나타납니다. 태은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문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차에 오릅니다. 태은은 조심스럽게 시동을 겁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백미러로 도연의 표정을 살핍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태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정태은 씨. 네, 회장님. 운전 경력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사고는 한 번도 없었고요.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합니다. 태은은 긴장한 채 핸들을 꽉 잡습니다. 첫 목적지는 여의도 본사 건물. 태은은 정확하게 현관 앞에 차를 세웁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립니다. 태은은 대기구역으로 차를 이동시킵니다. 그곳에는 다른 운전기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은이 차에서 내리자 시선이 집중됩니다. 새로 온 사람이네. 여자야? 회장님 전속이 여자라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옵니다. 난 부회장님 전속 기사 박상철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정태은입니다. 태은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여자가 회장님 모시기 힘들 텐데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은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상철은 비웃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아서 해봐. 그는 다른 기사들과 함께 멀어집니다. 태은은 차 안에서 대기합니다. 2시간 후 도연이 다시 나타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강남구 삼성동 계열사. 이동 중에도 도연은 계속 태은을 관찰합니다. 신호 대기 중 태은은 또 핸들을 두드립니다. 똑똑. 도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정태은 씨. 네, 회장님.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태은은 잠시 망설입니다. 아버지 한 분 계십니다. 어머니는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도연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춥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차 안에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태은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자꾸 사적인 질문을 하실까? 하지만 묻지 못하고 운전에만 집중합니다. 오후 6시 본사로 복귀합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리며 말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편히 들어가십시오. 태은은 인사하고 차를 주차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합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 첫 출근 잘했어. 회장님이 좋은 분이신 것 같아. 태은은 아버지 손을 꼭 잡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그런데요.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 달 입원비가 아직 미납이십니다. 태은의 얼굴이 굳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태은은 고개를 떨굽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 날 아침 태은은 다시 출근합니다. 도연을 태우고 일정을 소화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태은은 구내식당에 들어갑니다. 다른 기사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태은이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깁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응.
앉아. 태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태은은 혼자 조용히 식사를 마칩니다. 그때 상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자가 회장님 전속이라니. 회사에서 뭘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 다른 기사가 맞장구 칩니다. 그러게. 무슨 특별한 거라도 있나? 아니면 줄이라도 있는 건가? 태은은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잘 먹었습니다. 태은은 식당을 빠져나옵니다. 복도에서 혼자 벽에 기댑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참아야 해. 오후 도연을 모시고 일산 공장으로 향합니다. 이동 거리가 길어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뒤에서 큰 트럭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태은은 재빨리 차선을 변경합니다. 트럭은 위험하게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판단이 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힙니다. 하지만 핸들을 놓지 않습니다. 일산 공장 도착 후 도연은 회의에 들어갑니다. 태은은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2시간이 지나고 도연이 나타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귀로 차 안에서 도연이 말합니다. 정태은 씨, 오늘 위험한 순간 잘 대처했습니다. 제 일입니다, 회장님. 운전이 편안합니다. 아버지에게 잘 배우셨군요. 태은은 백미러로 도연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태은은 잠시 당황합니다. 정만수입니다.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정만수? 그 이름을 되뇌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도연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만수? 설마 그 사람인가? 28년 전 윤아 곁에 있던 남자. 그녀를 데리고 사라진 남자.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본사에 도착한 후 도연은 서둘러 차에서 내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히 들어가십시오. 도연은 고개만 끄덕이고 사라집니다. 태은은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뭔가 이상해. 회장님 표정이.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태은을 부릅니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 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태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태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2,500.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주일 내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고 사라집니다. 태은은 복도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어떻게, 돈을 어떻게 구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정태은 씨 맞으시죠? 저는 금화물류 인사팀입니다. 네, 그런데요. 내일 오전 회장님 면담이 있습니다. 개인 면담이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태은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면담? 무슨 면담이지?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태은은 일어섭니다. 아버지 병실로 들어갑니다. 아빠, 나야.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합니다. 태은은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빠, 나 힘들어. 정말, 정말 힘들어. 태은은 처음으로 소리 내어 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모니터의 심전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비, 비, 비. 태은은 아버지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댑니다. 제발, 제발 깨어나줘요. 그날 밤 태은은 병실 의자에서 잠듭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핸들을 두드리며 웃고 있습니다. 태은아, 차한테도 인사해야지. 똑똑, 이렇게 2번. 어린 태은이 따라합니다. 똑똑. 아빠, 이렇게? 그래, 우리 딸 참 잘한다. 꿈속의 아버지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태은은 눈을 뜹니다. 새벽 5시, 병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태은은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요, 아빠. 내가 꼭 살릴게. 태은은 병실을 나와 회사로 향합니다. 오늘 도영과의 면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면담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4월 17일 오전 9시, 태은은 회장실 앞 복도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안내합니다. 들어오십시오. 태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갑니다. 넓은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입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정태은 씨,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어디 출신이십니까? 태은은 잠시 당황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도연의 손이 펜 위에서 멈춥니다. 여수. 그 이름이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28년 전 유나가 살던 곳. 아버지 직업이 운전기사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혹시 옛날에 서울에서 일하신 적 있습니까? 태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서울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지. 도연은 손을 들어 말을 멈춥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태은은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태은이 문을 나서자 도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정만수, 여수, 그리고 저 버릇.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엽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유나. 유나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유나, 내가 살아 있었다면 우리 딸이 어디 있을까?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한편 태은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왜 자꾸 사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지? 나에게 무슨 관심이라도 있으신 건가? 태은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차에 앉아 핸들을 줍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2번 두드립니다. 똑똑.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릅니다. 6살 무렵 아버지의 차 안. 아빠,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아버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은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왜? 아빠 싫었어? 아니야.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그럼 왜 가셨어? 아버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단다. 너는 그냥 건강하게 자라다오. 어린 태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진 걸 봤습니다. 그날 이후 태은은 엄마를 묻지 않았습니다.
태은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엄마, 나 정말 궁금했어. 왜 날 두고 가셨는지. 태은은 눈물을 닦고 시동을 겁니다. 오늘 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후 도연을 모시고 판교 계열사로 향합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도연도 태은도 말이 없습니다. 신호 대기 중 태은은 다시 핸들을 두드립니다. 똑똑. 뒤에서 도연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 버릇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태은은 백미러로 도연을 봅니다.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분이시군요. 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겠죠. 차는 계속 달립니다. 판교에 도착해 도연은 회의에 들어갑니다. 태은은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핸드폰을 꺼내 병원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미납된 입원비 그리고 수술비 합쳐서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련하지? 태은은 대출 앱을 열어봅니다. 신용등급 한도 초과.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습니다. 아, 막막해. 태은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같은 대기실에 있던 다른 기사가 말합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태은은 고개를 듭니다. 중년의 여성 기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돈 때문에 힘들었죠. 여성 기사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도 버티다 보면 길이 보여요. 포기하지 마세요. 태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후 도연이 나타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도연이 말합니다. 정태은 씨. 네, 회장님.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회사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태은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본사에 도착 후 태은은 곧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간호사가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호자분, 오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술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태은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병실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들립니다. 태은은 아버지 곁에 앉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태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 평생 핸들만 잡고 살아온 손. 조금만 더 버텨줘요. 내가 돈 마련할게요. 제발, 제발이요. 태은의 눈물이 아버지 손등에 떨어집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태은은 깜짝 놀라 얼굴을 듭니다. 아빠 깨어나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은은 간호사를 부릅니다. 간호사님, 아버지가 손을 움직이셨어요. 간호사가 달려와 확인합니다. 의식은 아직 없으시네요. 하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태은은 다시 앉습니다. 아빠, 들리시죠? 조금만 더 힘내요. 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태은은 아버지에게 오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회장님과의 면담, 이상한 질문들, 그리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 근데 아빠, 회장님이 자꾸 이상한 걸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변합니다. 태은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밤 11시
태은은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은행 앱 잔액 47만 원. 내일까지 5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태은은 벽에 기대선 채 눈을 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회사 인사팀입니다. 여보세요? 정태은 씨, 내일 급여 선지급 신청하셨죠? 네, 그런데 가능할까요? 검토 결과 이번엔 어렵습니다.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태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태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정말 어떡하지? 복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만 그녀를 비춥니다. 태은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태은은 처음으로 엄마를 원망합니다. 왜 자신을 두고 떠났는지, 왜 아버지와 자신을 남겨두고 갔는지. 미워요. 정말 미워요. 하지만 곧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겠지. 태은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눈물을 닦고 병원을 나섭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오릅니다. 핸들을 잡고 이마를 기댑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태은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포기하지 마요. 조금만 더 버텨요. 태은은 눈물을 흘리며 운전합니다. 새벽 1시 원룸에 도착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뭔가 달라질까? 태은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버지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회장 도연의 이상한 질문들. 왜 자꾸 우리 가족을 물어보실까? 태은은 알지 못합니다. 그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28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간절한 확인이었다는 사실을. 새벽 4시 태은은 겨우 잠에 듭니다. 꿈속에서 어린 자신이 나타납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웃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태은이.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흐릿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태은은 꿈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엄마 얼굴 좀 보여줘요. 하지만 엄마는 점점 멀어집니다. 태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태은은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엄마. 태은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하지만 곧 새벽이 올 것입니다. 태은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또다시 핸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버텨야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태은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지친 얼굴, 붉어진 눈. 오늘도 버티자. 태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준비합니다. 4월 20일 오전 8시. 태은은 평소처럼 도연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오늘 일정은 본사 임원 회의입니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고 태은은 운전에 집중합니다. 신호 대기 중 태은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병원 번호입니다. 태은은 재빨리 블루투스로 받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잠시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태은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춥니다. 정말요? 지금 바로 갈게요. 네, 하지만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전화가 끊기고 태은은 당황합니다. 백미러로 도연을 봅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병원으로 가십시오. 도연은 태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간이 괜찮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태은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는 방향을 틀어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 앞에 도착하자 태은이 급히 차에서 내립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천천히 다녀오십시오.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태은은 뛰어서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3층 중환자실 태은은 숨을 헐떡이며 도착합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아빠. 태은은 아버지 곁으로 달려갑니다. 태은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아빠 깨어나셨어요. 태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버지는 힘없이 미소 짓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킵니다. 저기 봉투 하나 있다. 꺼내봐라. 태은은 서랍을 엽니다.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요? 그래.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다. 태은은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엄마다. 태은의 손이 떨립니다. 엄마. 이 사람이 엄마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태은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나는 내 엄마를 사랑했어. 그래서 너를 내 딸로 키웠지. 태은은 사진을 꽉 쥡니다. 그럼 내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쉽니다. 그 사람은 재벌이었어. 하지만 내 엄마와 함께할 수 없었지. 가족의 반대 때문에. 태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너를 낳고 2년 만에.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데리고 여수로 내려갔어. 아무도 모르게 너를 지키려고. 태은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빠, 미안하다, 태은아.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태은은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제게 전부예요. 친아버지든 아니든 아빠는 아빠예요. 아버지는 힘없이 웃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아버지는 숨을 고릅니다. 내 친아버지. 이름이 강도연이야. 태은의 몸이 굳습니다. 도연? 그래. 금화물류 회장. 태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태은아. 내가 핸들을 두드리는 버릇. 그건 내 친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야. 내가 돌이 되기 전에. 태은은 사진을 다시 봅니다. 두 번째 사진을 꺼냅니다.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 젊은 시절의 강도연입니다. 안 돼. 이건. 태은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집니다. 회장님이 내 친아버지라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도 너를 찾고 있을 거야. 28년 동안. 계속. 태은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친아버지의 운전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운명이 너희를 다시 만나게 한 거야. 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태은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내 친아버지에게 가거라. 아빠는 괜찮아. 태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요. 아빠 곁을 떠날 수 없어요. 바보야. 아빠는 곧 떠날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내 친아버지를 믿어라. 그 사람도 너를 그리워했을 거야. 태은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아빠 가지 마요.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모니터의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비, 비, 비.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옵니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 계십시오. 태은은 복도로 밀려납니다. 병실 문이 닫힙니다. 태은은 벽에 기대선 채 눈물을 흘립니다. 손에는 여전히 사진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복도 끝에서 다가옵니다. 강도연입니다. 그는 태은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괜찮으십니까? 태은은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 손에 쥔 낡은 사진들. 도연은 그 사진을 봅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집니다. 그 사진. 태은은 사진을 뒤로 감춥니다. 회장님, 왜 여기까지? 도연은 태은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태은은 망설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사진을 건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유나.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두 사람.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건 어디서 제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도연은 태은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 눈매, 미소. 모든 것이 유나를 닮았습니다. 혹시 당신.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태은은 다시 병실로 뛰어들어갑니다. 도연은 복도에 혼자 남습니다. 손에 쥔 사진을 바라봅니다. 유나, 우리 딸이 살아있었구나.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습니다. 28년 동안 찾아 헤맨 딸.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운전기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태우고 핸들을 2번 두드리며 인사하던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태은이. 도연은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제대로 부릅니다. 병실 안에서는 태은이 울고 있습니다. 복도에서는 도연이 눈물을 흘립니다. 28년의 시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이렇게 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딸. 하지만 아직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리고 이제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립니다. 태은이 천천히 나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게 부어 있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도연이 일어섭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십니까? 태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시 안정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언제 또? 태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섭니다. 정태은 씨. 아니. 도연은 말을 멈춥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회장님 말씀하세요. 태은은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아까 태은에게 받았던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 알고 계십니까? 태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엄마. 그리고 태은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8년 전 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유나라는 이름의 여자였죠. 태은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저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함께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사라졌죠. 태은은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28년 동안 저는 딸을 찾았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도연은 태은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핸들을 2번 두드리는 버릇을 가진 채로 태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버릇은 제가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딸아이에게 돌이 되기 전에 도연은 한 걸음 다가섭니다. 정태은 씨, 아니 태은아, 너는 내 딸이야. 태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꿈이 아니야, 태은아. 도연은 무릎을 꿇고 태은과 눈을 맞춥니다. 내 생일 8월 15일 맞지? 태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수에서 자랐고 정만수 씨가 키웠어. 그분은 내 엄마를 사랑했던 사람이야. 태은은 입을 가립니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28년 동안 혼자 힘들게 자라게 했어. 도연은 태은을 끌어안습니다. 태은은 처음에는 몸을 굳힙니다. 하지만 곧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그래, 아빠야. 내 아빠란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8년의 공백이 눈물로 채워집니다. 잠시 후 도연이 먼저 몸을 일으킵니다. 태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모든 걸 책임질게. 정만수 선생님 치료비도 수술비도. 태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왜? 너는 내 딸이야. 아빠가 돌보는 게 당연해. 태은은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저는 28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요. 도연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주고 싶어. 제발 아빠가 도와줄 수 있게 해줘. 태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그 말을 하는 순간 태은은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도연은 다시 딸을 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날 오후 도연은 병원 원무과를 찾아갑니다. 정만수 환자분 보호자 맞으십니까?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미납된 입원비와 수술비 전액 정리해 주십시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확인합니다. 총액이 4,200만 원인데요. 카드 결제 가능합니까? 도연은 법인카드를 건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도연은 그것을 들고 태은에게 갑니다. 이제 수술 날짜만 잡으면 돼. 태은은 영수증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가족에게 감사는 무슨. 이제부터 아빠한테 기대도 돼. 태은은 고개를 숙입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시간들.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회사로 돌아갑니다. 비서를 불러 지시를 내립니다. 내일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십시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도연은 혼자 회장실에 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집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냅니다. 유나와 갓난 태은이. 유나야. 우리 딸 찾았어. 28년 만에. 드디어. 도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이제 내가 못다 해준 사랑을 내가 줄게. 우리 딸을 내가 지킬게. 다음 날 오전 10시 금화물류 본사 대회의실.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부회장 강민석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형님, 무슨 급한 일이십니까? 곧 알게 될 거야. 도연은 단상에 오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28년 전 헤어졌던 제 딸을 찾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속 운전기사 정태은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립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형님, 운전기사가 조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도연은 서류를 펼칩니다. 99.9% 일치. 태은이는 제 친딸이 맞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정태은을 강태은으로 개명하고 금화물류 후계자로 지정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형님,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28년 동안 내가 회사를 지켰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태은이는 내 딸이야. 당연히 후계자가 되어야지.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든 말든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민석은 이를 갈며 회의실을 나갑니다. 복도에서 그는 비서를 부릅니다. 정태은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 과거, 가족 모든 것을 파헤쳐. 네, 부회장님. 민석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편 태은은 병원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연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모든 게 정리됐다. 이제 회사 사람들도 알아. 하지만 조심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태은은 문자를 읽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릴까? 그때 아버지 정만수가 눈을 뜹니다. 태은아, 아빠 깨어나셨어요. 회장님, 만났니? 네, 만났어요. 모든 걸 알았어요. 만수는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아빠는 마음 놓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계속 제 곁에 계셔야 해요. 만수는 태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너는 이제 공주님이야. 하지만 힘들 거다. 세상이 곱게 보지 않을 테니. 태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버틸게요. 그래. 우리 딸 강하니까. 만수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습니다. 그날 밤 금화물류 내부는 소문으로 들끓습니다. 회장님 딸이 운전기사였대요. 28년 만에 찾았다는데 믿어져요? 부회장님 표정 봤어요? 완전 굳어있던데. 이제 회사 분위기 달라지겠네요. 직원들은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반전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민석의 질투와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태은이 앞으로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태은아, 아빠가 널 지킬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비서에게서 받은 자료를 펼칩니다. 정태은, 아니 강태은, 내가 그렇게 쉽게 후계자가 될 줄 알아? 민석의 입가에 냉소가 번집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의 손에는 태은의 과거 자료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빚, 병원비,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들. 민석은 이것들을 무기로 쓸 준비를 합니다. 회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태은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가족의 재회가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모든 것은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4월 25일 오전, 태은은 더 이상 운전석에 앉지 않습니다. 도연의 지시로 그녀는 경영전략실로 배치됩니다. 오늘부터 회사를 배워야 해.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도연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태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빠.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태은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우리 딸 잘할 거야. 경영전략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직원들은 태은을 힐끗거리며 수군댑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딸이래. 운전기사에서 하루아침에 후계자라니. 뭐 배운 게 있기나 한 걸까? 태은은 그들의 시선을 느낍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팀장이 다가와 인사합니다. 강태은 이사님 환영합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태은은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이사님이라니. 제가 그럴 자격이. 회장님 명령입니다.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팀장은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태은은 하루 종일 서류를 읽습니다. 경영보고서, 재무제표, 투자계획서. 하나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점심시간, 태은은 구내식당으로 향합니다. 직원들이 태은을 발견하고 수군거립니다. 저기 회장님 딸이다. 진짜 운전기사였던 게 맞아? 태은은 외진 자리에 혼자 앉습니다. 그때 한 여직원이 다가옵니다. 이사님,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 네. 앉으세요. 여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마케팅팀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운전기사에서 여기까지. 수진의 말투는 친절하지만 어딘가 가시가 있습니다. 아, 그건 혈통이 좋으시니까 당연한 거겠죠. 수진은 웃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태은은 불편한 기색을 감춥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요. 그럼요, 열심히 하셔야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수진은 식판을 들고 일어섭니다. 그럼 식사 잘하세요, 이사님. 태은은 혼자 남아 밥을 먹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오후 태은은 부회장실로 호출됩니다. 민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부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태은은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민석은 의자에 기댄 채 태은을 바라봅니다. 앉게. 태은은 앉습니다. 민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저 태은을 관찰할 뿐입니다. 자네가 내 조카라니.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믿기지가 않아.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그렇겠지.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으니. 민석은 책상 위 서류를 건넵니다. 이게 뭔지 아나? 태은은 서류를 펼칩니다. 자신의 과거 신용 기록입니다. 대출, 연체, 병원비 미납. 이건 자네 과거야. 빚더미에 앉아 있었더군. 민석은 냉소를 띱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이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태은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알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아.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네가 후계자? 웃기는 일이지. 28년 동안 나는 이 회사를 지켰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자네가 모든 걸 가져간다? 태은은 입술을 깨뭅니다. 저는 원한 적 없습니다.
원했든 안 원했든 결과는 같아. 민석은 태은 앞으로 다가섭니다. 내가 조언 하나 해주지.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좋을 거야. 자네 능력으로는 버틸 수 없어. 태은은 주먹을 줍니다. 제가 부족한 건 압니다. 하지만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민석은 비웃습니다. 혈통만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태은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부회장실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댑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걸까? 그날 저녁 도연은 태은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오늘 첫날 어땠니? 도연은 부드럽게 묻습니다. 힘들었어요, 아빠. 태은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사람들 시선도 불편하고. 도연은 태은의 손을 잡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부회장님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도연의 표정이 굳습니다. 민석이가 뭐라고 했니? 제가 자격이 없다고. 혈통만 믿는다고. 도연은 한숨을 쉽니다. 신경 쓰지 마라. 민석이는 원래 그래. 하지만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태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배우면 돼. 아빠가 다 가르쳐 줄게. 하지만 태은아, 넌 내 딸이야. 도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태은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강태은 이사, 과거에 빚이 엄청났대요. 연체 기록도 있고 신용불량이었대요. 그런 사람이 후계자라니.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수군댑니다. 태은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 떨어지는 거 아냐? 회장님이 딸이라고 눈 가리고 있는 거지. 태은은 화장실로 들어가 눈물을 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옵니다. 어머, 이사님. 우시는 거예요? 수진은 동정 어린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수진은 거울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예요. 수진은 립스틱을 바르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부회장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태은은 수진을 바라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나갑니다. 태은은 혼자 남아 거울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민석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강태은 이사의 경영 능력 검증이 필요합니다. 후계자 지정이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립니다. 도연은 차갑게 민석을 바라봅니다. 민석, 무슨 의도야? 의도가 아닙니다, 형님. 회사를 위한 제안입니다. 민석은 서류를 펼칩니다. 강태은 이사는 경영학 전공도 아니고 회사 경험도 전무합니다. 과거 신용 기록도 좋지 않고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상태로 후계자 교육을 받는 건 무리입니다. 도연은 주먹을 줍니다. 그럼 내 제안은 뭐야?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능력을 검증하고 합격하면 그때 정식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사들이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연은 이를 갑니다. 좋아. 6개월 수습 기간을 주겠어. 하지만 태은이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민석은 냉소를 짓습니다. 그거야 두고 봐야죠.
이사회가 끝나고 도연은 태은을 부릅니다. 미안하다, 태은아. 아빠가 막아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제가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요. 태은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울게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도연은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이 얼마나 힘들지. 그날 밤 민석은 비서를 부릅니다. 강태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실수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 네, 부회장님. 민석의 눈빛은 차갑게 빛납니다. 6개월. 그 안에 내가 무너질 거야. 운전기사 주제에 감히.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한편 태은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영 서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태은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병원에 전화합니다. 아빠, 나예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만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술 후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아빠는 괜찮아. 넌? 저도 괜찮아요. 태은은 거짓말을 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고 태은은 책을 펼칩니다.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눈이 침침해지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증명해야 해. 내가 자격이 있다는 걸.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민석의 감시는 더 치밀해집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의 분열은 깊어만 갑니다. 태은과 도연 vs 민석과 이사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태은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민석의 계략에 무너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 수습기간 3주차. 태은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공부합니다. 경영이론, 회계, 마케팅, 물류 시스템. 하나하나 머리에 새겨넣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강태은 이사, 이번 주 보고서 어디 있습니까? 팀장이 차갑게 묻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태은은 서류를 건넵니다. 팀장은 대충 훑어보고 내던집니다. 이게 뭡니까? 형편없네요. 다시 작성해 오십시오. 태은은 입술을 깨물고 서류를 집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서 숨을 고릅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참아야 해. 그날 오후 민석은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강태은 이사의 업무 능력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태은의 업무 기록이 펼쳐집니다. 모두 낮은 점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적응이 매우 더딥니다. 이런 상태로는 후계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연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민석, 고작 3주 만에 평가하는 건 불공정해. 6개월 수습 기간이라고 했잖습니까? 민석은 냉소를 띱니다. 형님, 3주면 충분합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줘도 소용없어요. 도연은 일을 갑니다. 태은이는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 것과 능력은 별개입니다. 민석은 서류를 펼칩니다. 게다가 최근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강태은 이사가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어? 민석은 USB를 꺼냅니다. 여기 녹취록이 있습니다. 강태은 이사가 외부인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USB가 재생됩니다. 태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요.
투자 계획도 수정될 것 같고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민석은 여유롭게 웃습니다. 강태은 이사를 즉시 정직 처분하고 후계자 지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연은 주먹을 내리칩니다. 절대 안 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낯선 여성이 들어섭니다. 4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 실례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민석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한지우입니다. 강태은 이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지우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강태은 이사는 어떠한 기밀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녹취록은 조작된 것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증거가 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엽니다. 이 녹취록은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으로 제작됐습니다. 음성 주파수 분석 결과 불일치점이 17곳입니다. 화면에 분석 자료가 펼쳐집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게다가 이 녹취록을 제작한 업체를 추적했습니다. 지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부회장님 측근 비서가 의뢰했더군요. 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업체 계약서, 입금 내역, 이메일 기록. 모두 법적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도연은 민석을 노려봅니다. 민석, 내가 이런 짓을? 형님, 저는 변명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지우는 말을 이어갑니다. 또한 지난 3주간 강태은 이사에 대한 조직적 괴롱임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형편없네요. 다시 작성해 오십시오. 이런 것도 못합니까? 한심하네요. 다른 직원들의 조롱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 모든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3 위반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게다가 강태은 이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한 최수진 대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지우는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신용정보, 병원비 기록, 과거 대출 내역. 이 모든 정보가 사내에 퍼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집니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민석, 부회장직을 사임하게.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형님, 너는 내 동생이지만 회사를 망치게 둘 순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당장 사표를 내. 민석은 이를 갑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형님. 나는 28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28년 동안 내 자리를 노렸지. 도연은 차갑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야. 민석은 서류를 집어 던지고 회의실을 나갑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힙니다. 지우는 서류 가방을 정리합니다. 강태은 이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회사 차원의 사과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징계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도연은 지우에게 다가갑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이 사건을 알고 오신 겁니까? 지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강태은 이사가 의뢰한 건 아닙니다. 정만수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만수 선생님이요? 네,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병실에서 저에게 연락하셨죠. 지우는 명함을 건넵니다. 사실 저는 정만수 선생님의 옛 친구입니다.
28년 전부터 알던 사이죠. 도연은 명함을 받아듭니다. 그랬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은 씨는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지우는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만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전사 메일이 발송됩니다. 강민석 부회장 사임 공지, 강태은 이사에 대한 부당행위 사과, 관련 직원 징계 조치 안내. 회사가 발칵 뒤집힙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부회장님이 사임했대요. 강태은 이사한테 무슨 짓을 했던 거야?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팀장과 수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럴 수가. 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립니다. 수지는 책상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태은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도연이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태은아, 아빠. 태은은 도연을 바라봅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약했어요. 태은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도연은 태은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앞으로는 아빠가 확실하게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태은은 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저녁 태은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만수는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아빠. 태은은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한지우 변호사님, 아빠가 부르신 거죠?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딸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은은 아버지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만수는 태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힘내라, 우리 딸. 넌 강한 아이야. 태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짓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태은은 당당하게 출근합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존중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 안녕하세요,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님.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태은은 밝게 인사를 받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경영전략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새로운 팀장이 태은을 맞이합니다. 이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태은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짓습니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태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후계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진짜 여정. 그 시작점에 그녀는 당당히 서 있습니다. 도연은 회장실에서 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모니터 화면 속 태은은 빛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우리 딸.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회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부회장의 공백, 후계자의 부상, 그리고 진실의 승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 민석은 회사를 떠납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는 그의 손은 떨립니다. 28년 동안 앉았던 부회장실. 이제 다른 사람의 자리가 됩니다. 이럴 수가. 민석은 빈 책상을 바라봅니다. 사진 액자, 상패, 기념품들 모두 박스에 담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부회장님,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됐어. 혼자 할게. 민석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집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납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자신이 지켜온 회사의 정경.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민석은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욕심, 질투, 교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박스를 들고 복도를 걷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민석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합니다. 로비에 도착합니다. 경비원이 차갑게 인사합니다. 나가시는 겁니까? 그래. 민석은 짧게 대답하고 건물을 나섭니다. 주차장, 자신의 차 앞에 섭니다. 회사 명의로 타던 벤츠, 이제 반납해야 합니다. 민석은 트렁크에 박스를 싣습니다. 시동을 걸고 회사를 빠져나갑니다. 백미러로 건물을 바라봅니다. 점점 멀어지는 금화물류 본사.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지. 민석의 집은 강남구 청담동 펜트하우스입니다. 200평 규모의 호화주택. 하지만 이제 이곳도 지킬 수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아내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 정말 잘렸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래. 어떡하려고요? 우리 생활은? 알아서 해야지. 민석은 힘없이 대답합니다. 알아서? 지금 대출금이 얼마인데요? 연희는 서류를 집어던집니다. 30억이에요. 30억? 이자만 월 1,000만 원이 넘어요. 민석은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알아. 다 알아. 당신이 형님한테 빌면 되잖아요. 안 돼. 형한테는 더 이상. 민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연희는 비웃습니다. 28년 동안 회사 지켰다더니 결국 이 꼴이네요. 연희는 가방을 집어듭니다. 저는 친정에 갈게요. 당신 혼자 알아서 하세요. 연희야. 이제 끝이에요, 강민석 씨. 연희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쾅. 민석은 혼자 남습니다. 텅 빈 거실, 고급 가구들.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민석은 술병을 꺼냅니다. 위스키를 따라 마십니다. 목이 타는 듯 아픕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입니다. 대출 이자 연체 안내. 즉시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법적 조치 예정. 민석은 핸드폰을 던져버립니다. 액정이 깨집니다. 다 끝났어. 모든 게. 다음 날 민석은 은행을 찾아갑니다. 대출 상담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직원이 서류를 펼칩니다. 현재 연체액이 2,300만 원입니다. 즉시 납부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민석은 애원하듯 말합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3일 내로 납부하지 않으시면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민석은 은행을 나섭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려해 보입니다. 자신만 초라해 보입니다.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습니다. 도연입니다. 형님. 민석은 놀라 고개를 듭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민석아, 왜 그랬니? 형님은 모를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8년 동안 형님 그늘에서 살아왔어요. 항상 2인자였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내가 태은이를 괴롭힌 이유야? 민석은 고개를 숙입니다. 질투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조카한테 모든 걸 빼앗길까봐 두려웠어요. 도연은 한숨을 쉽니다. 민석아, 너도 내 동생이야. 하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은 잘못됐어. 알아요. 이제야 알아요. 민석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후회해요, 형님. 정말 후회해요. 도연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건 내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돈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석은 봉투를 바라봅니다. 무슨 조건이요? 태은이한테 직접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민석은 입술을 깨뭅니다. 형님,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잘 생각해봐. 도연은 카페를 나갑니다. 민석은 봉투를 손에 줍니다. 떨리는 손. 사과. 해야 하나. 저녁, 민석은 금화물류 앞에 섭니다.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한때 자신의 영역이었던 곳. 이제는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출입구에서 태은이 나옵니다. 도연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하게 웃고 있습니다. 민석은 그들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저게 가족이구나. 민석은 한 걸음 다가섭니다. 저기 회장님. 도연과 태은이 걸음을 멈춥니다. 민석?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민석은 태은 앞으로 다가갑니다. 태은 씨. 아니, 태은이. 태은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민석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당신을 괴롭혔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태은은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촌. 이제 편히 사세요. 태은은 도연과 함께 자리를 뜹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 가족.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민석은 고개를 떨굽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날 밤 민석은 짐을 쌉니다. 청담동 집을 떠나 지방으로 갑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합니다. 화려했던 삶은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밤거리가 보입니다. 민석은 소주를 마십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핸드폰을 켭니다. 아내에게서 온 이혼 서류 사진. 연희야, 미안해. 민석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을 잃었구나. 민석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부, 권력, 명예.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습니다. 잠은 오지 않습니다. 후회만 가득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용직 일터로 향합니다. 건설 현장, 먼지 가득한 작업복. 이제 그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힘들 텐데 버티실 수 있겠어요? 현장 감독이 묻습니다. 해야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삽을 들고 일을 시작합니다. 등에 땀이 흐릅니다. 손에 물집이 잡힙니다.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내 현실이야. 점심시간 민석은 도시락을 엽니다. 동료 노동자가 옆에 앉습니다. 형님, 어디서 일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냥 회사 다녔어요. 힘들었나 봐요. 표정이 어두우시네. 민석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욕심이 과했죠. 그래도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동료는 격려의 눈빛을 보냅니다. 힘내세요, 형님.
민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민석은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으로 저녁을 먹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입니다. 저 어딘가에 도연과 태은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라, 태은아. 민석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삼촌이 못다 해준 만큼 내 아버지가 사랑해 줄 거야. 민석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이제 내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야지. 민석은 거울 앞에 섭니다. 초라한 모습.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강민석, 이게 내 자리야. 인정하고 살아. 민석은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후회는 남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 한편 금화물류는 평화를 되찾습니다. 태은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도연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우리 딸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아빠. 두 사람은 함께 웃습니다. 민석의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욕심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평생. 6개월 후 11월 서울에 첫눈이 내립니다. 금화물류 본사 회장실. 태은은 창밖에 눈을 바라봅니다. 아빠, 눈 와요. 그러네. 올해 첫눈이구나.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섭니다. 어릴 때 눈 오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태은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따뜻한 느낌은 남아있어요. 도연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구나. 네. 가끔요. 두 사람은 함께 눈을 바라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6개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은은 이제 당당한 후계자입니다. 경영 전략, 재무 관리, 인사 시스템, 모든 것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오늘 이사회 준비는 됐니? 네, 완벽하게요. 태은은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진짜 프로네. 도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오후 2시 이사회가 시작됩니다. 태은은 단상에 오릅니다. 금화물류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집니다. 친환경 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 트럭 도입, 탄소 배출 감축, 그리고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 투자비는 200억 원입니다. 3년 내 수익 전환이 가능합니다. 태은의 발표는 명확하고 논리적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이사가 손을 듭니다. 이사님, 지역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수, 목포, 부산 등 5개 지역에 물류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우선 채용 대상은 경력 단절 여성과 취약계층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칩니다. 훌륭합니다. 강태은 이사님. 도연은 뿌듯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은은 도연과 함께 나옵니다. 아빠 어땠어요? 완벽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가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걷습니다.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수고하세요. 태은은 밝게 인사를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저녁 태은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만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아빠, 오늘 발표 잘했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만수는 환하게 웃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키워주셔서
태은은 만수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마워, 태은아. 내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을 함께 걷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저녁. 태은아, 이제 아빠도 퇴원할 수 있대. 정말요? 언제요? 다음 주.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셨어. 태은은 기뻐서 만수를 끌어안습니다. 드디어예요. 만수는 딸의 등을 토닥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네, 제가 모실게요. 태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다음 주 퇴원일. 태은과 도연이 함께 병원에 옵니다. 만수 선생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도연은 꽃다발을 건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사돈 아닙니까? 도연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죠. 만수도 환하게 웃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오릅니다. 태은이 운전석에 앉습니다. 습관처럼 핸들을 2번 두드립니다. 똑똑. 도연과 만수가 동시에 웃습니다. 아직도 그 버릇 있네. 평생 갈 거예요, 이건. 태은도 웃으며 시동을 겁니다. 목적지는 한강변의 새 아파트입니다. 도연이 만수를 위해 마련한 곳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태은이 아버지시잖습니까?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만수는 감사의 눈빛을 보냅니다.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깨끗하고 밝은 거실. 한강이 보이는 넓은 창문. 와, 정말 좋네요. 태은은 감탄합니다. 마음에 드시죠,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태은이도 자주 올 거예요. 도연은 따뜻하게 말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합니다. 태은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 우와, 태은이가 요리를? 만수는 놀랍니다. 배웠어요. 아빠 퇴원하면 해주려고. 맛있다, 우리 딸. 만수는 행복하게 웃습니다. 도연도 함께 먹으며 미소 짓습니다. 정말 가족 같네요. 가족이죠, 우리. 태은은 두 아버지를 번갈아 봅니다. 두 분 다 제 아빠예요. 만수와 도연은 눈을 마주보고 웃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태은아, 엄마 이야기 해줄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듣고 싶어요. 도연은 옛날 사진을 꺼냅니다. 엄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늘 웃고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했지. 너를 낳았을 때 정말 행복해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남긴 말이 있어. 뭐예요?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가진 걸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태은은 사진 속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 제가 잘 살게요. 그리고 나누면서 살게요. 태은은 다짐합니다. 12월 금화물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전기사 교육, 일자리 제공, 생활 지원. 태은이 직접 기획한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100명이 새 삶을 시작합니다. 태은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합니다.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돕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강태은 이사님 멋집니다. 프로그램 첫날 교육장. 태은은 교육생들을 직접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강태은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운전기사였어요. 교육생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태은의 말에 교육생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날 오후 태은은 도연과 함께 차를 마십니다. 아빠, 제가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요. 너는 할 수 있는 아이였어.
혼자였을 땐 힘들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잖아. 태은은 도연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찾아줘서. 나야말로 고맙지.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28년 만에 재회. 그 기적 같은 인연. 이제는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저녁 태은은 차에 오릅니다. 핸들을 2번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도 고마워. 태은은 미소 지으며 시동을 겁니다. 그 작은 버릇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운명의 신호. 가족을 이어준 사랑의 표시. 태은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운전합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릅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밤입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태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빠도 만났고 가족도 생겼어요. 행복해요, 정말. 별이 반짝입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태은은 눈물을 닦고 다시 핸들을 잡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사랑과 희망을 안고. 그렇게 태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운전석에서 시작된 기적. 28년 만에 재회.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함께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버려져도 운명은 다시 만나게 만듭니다. 핸들을 2번 두드리는 작은 버릇이 가족을 이어준 운명의 신호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